자, 이제부터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까요? 이 단원을 배우면, 호르몬이 몸의 기능 조절에 관여함을 알고,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단원 목표랑 약간 그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제 호르몬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호르몬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에 호르몬과 이제 신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신경이 잘 이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몬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자, 호르몬 조절 이상, 네, 관한 내용을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호르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화학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죠. 그런데 사실 화학물질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모든 화학물질이 다 호르몬은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 중에 호르몬인 게 있고 호르몬이 아닌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기온이 변해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자,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해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깥의 온도가 변화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침은 10도. 그런데 뭐 오후에는 20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10도 정도씩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더 큰 폭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교차가 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체온은 어떨까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라고 하는데 이 체온이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질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죠. 얼마나 변할까요? 네, 뭐 많이 변하면 37도? 아프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게 4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40도로 계속 유지된다면 뭐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는 하루에 10도 이상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의 체온은 어때요?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 체온은 36.5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뭐 35도 그러면 이제 이미 저체온, 아주 심각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온을 굉장히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실 체온만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들이 양분으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해요. 그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이 혈당량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질병이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은 바로 어, 혈당량이 혈당량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병인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어,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피 맛을 본다거나 이런 적이 있을 텐데 약간 짜죠, 그죠? 우리 체액은 사실은 그냥 물과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 짭니다. 그 짠 정도를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체액의 농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 뭐 체온이나 혈당량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항상 일정한 범위에 있어야만 우리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 다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한다. 따라서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호르몬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호르몬은 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대요. 내분비샘이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져서 어디로 분비된대요? 아, 혈액으로 분비되네요. 혈액으로 분비가 되니까 혈관이 우리 온몸에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분비되니까 우리 온몸을 이제 다 싸들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온몸에서 작용이 하는 게 아니고 특정 호르몬은 특정 세포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특정 세포에서만 작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를 해보면, 자, 신경에 비해서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그리고 효과가 지속적이며, 다음에 작용 범위가 넓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되는 특징이죠? 신경에 비해. 그래서 호르몬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내분비샘이라고 했는데요. 자, 내분비샘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분비샘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모든 내분비샘을 다 알긴 어렵고 아주 중요한 내분비샘 몇 가지만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있고요. 자,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에서 팔다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몸통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는 내분비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내분비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분비샘을 보면 우리 여기 뇌가 있어요. 그죠? 뇌를 대강 그려볼게요. 뇌가 있고 다음에 간내가라는 게 있었어요. 두 뇌 사이에 간내가 있었죠. 간내. 간내의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콩알만한 네,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뇌하수체. 뇌하수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목에 보면 여러분들 목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앞쪽에 이제 뼈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죠. 뼈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렁뼈라고 하나요? 연골이라고 하는 기관, 음, 기관이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보면 이 아래쪽으로 여기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한 쌍의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샘이에요. 갑상샘이라고 하는 이유는 갑상이라는 게 이제 나비란 뜻이거든요.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갑상샘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혹시 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자라고 하는 네, 우리 간 아래쪽에 보면은 네, 췌장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이자라고 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소화액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뭐 많은 이제 그 내분비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곳이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요. 갑상샘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좀 낯설겠지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티록신이라는 걸 분비하는구나. 티록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니? 그랬더니 우리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를 되게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세포들이 열심히 에너지를 만드는 걸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췌장, 이자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글루카곤이라는 겁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데 자,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자,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거랑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제 뇌하수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거 갑상샘과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뒤에서 항상성 조절하는 예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내분비샘과 호르몬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